그래,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만 말하면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 아기는 제가 낳은 아기가 맞습니다. 아이고, 이 아기는 제가 낳은 아기입니다. 아유 참나, 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건 그쪽이잖아요. 솔로몬님, 저 여자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생김새가 비슷해서 말이야. 둘 다 닮은 것 같은데. 좋다. 두 여인은 각자 자신의 아기라는 걸 증명해 보시오. 우리 아기는 웃을 때 천사처럼 예쁩니다요. 날개 없는 천사지요. 우리 아기는 울 때 응애 응애 하고 울어요. 아주 귀엽답니다. 그건 모든 아기가 다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거 말고 특징 있는 걸로 말해 보시오. 우리 아기는 엉덩이에 큰 몽고 반점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호, 몽고 반점이라. 그렇군요. 아기가 몽고 반점이 있는 건 당연하죠. 우리 아기는 어깨에 작은 점 2개가 있어요. 네. 오, 정말로 2개의 점이 있군. 저거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기는 발바닥에 점이 있다고요. 저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아기는 왼쪽 허벅지에도 점이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어. 보아하니 둘 다 아기 엄마임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냥 저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데려가면 될 것 같소. 어떠시오? 네? 아이고, 역시 솔로몬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솔로몬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전 아기 엄마가 아닙니다. 그러니 아기를 포기할게요. 그것 보세요. 저 여자가 가짜라니까요. 저 사기꾼에게 아주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오호, 당신은 아기 엄마가 아니군요. 진짜 아기 엄마는 저쪽. 아기를 포기한 엄마가 바로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신의 아기를 반으로 나누자는데 동의하겠습니까? 여봐라, 저 사기꾼을 당장 추방시켜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훌륭한 지혜로 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게 되었구나.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했으면 DNA 검사로 진짜를 찾았을 텐데 말이다. 옛날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판관이 있어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지. 아,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구나. 조선시대의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옛날 양양 지역에 이상일이라는 부사가 있었단다. 사또, 이 밤중에 대체 누구인가? 아이고, 귀신이 나타나다니 놀랄 일이었지. 하지만 사또는 침착하게 행동했단다. 무슨 일이길래 나를 찾아온 것이오? 말해보시오. 사또, 저는 도랑가 옆 꽃분이 할머니 집에 살았던 월이라고 합니다. 꽃분이 할머니 집에 사는 월이? 근데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는가? 생전에 받지 못한 일삭시 있는데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아예 줄 생각을 안 하셔서요. 처녀 귀신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사또는 다음 날 박대감의 집을 찾아갔지. 아니, 사또께서 무슨 일로 행차하셨는지요? 대감께서 월이에게 주지 않은 일삭시 있으시다고요. 예? 그야 그렇지만 그 아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은 월이의 가족인 꽃분이 할머니입니다. 이분에게 그간 밀린 일삭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은 월이가 했는데 왜 일삭을 저분에게 드려야 하죠? 월이는 일삭을 받으면 가족을 위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족에게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상일 부사는 누군가의 억울한 일에 발벗고 나서는 그런 사람이었단다. 그래서 마을엔 억울한 사람이 없었지.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 이거 얼른 놔요. 그럼 누가 알아요? 여기 당신밖에 없었는데 말이요. 무슨 일인데 그러시? 아이 사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글쎄 제가요. 아이 길을 걷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지 뭡니까? 오오오. 저는 그만 중심을 잃고 도랑에 빠져버렸죠. 아 근데 다시 올라가려고 보니 너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침 아이고 살려주세요. 제가 여길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사람을 길 위로 올라오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 보따리 주인이신가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보따리 고맙소. 에? 여기 엽전 200냥이 있었는데 왜 100냥밖에 없는 거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한다더니 나를 의심하는 거요. 사또는 두 사람의 분쟁을 판가름 내야 했지. 당신이 도랑에 빠지고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나타났소? 아주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빠지자마자 나타나서 저를 구해줬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신의 보따리에 손을 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엄청 빠른 작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자가 제 100냥을 가져간 게 확실합니다. 에이, 억울합니다, 사또. 저는 그냥 구해준 게 다입니다. 그럼 당신의 보따리에는 확실히 200냥이 들어있었던 거요? 그럼요. 제가 방금 장에서 200냥을 받아서 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따리는 당신의 것이 아닌 것 같군요. 예? 뭐라고요? 당신이 보는 앞에서 보따리를 주워 건넸는데 내용물이 다르면 당신 것이 아니죠. 주인을 찾지 못한 보따리는 그대가 보관하시오. 한 달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가지시오. 예?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십니까? 보따리는 제 겁니다. 당신의 보따리엔 200냥이 들어있었다면서요. 그럼 100냥이 있는 보따리는 당신의 것이 아니겠군요. 괜히 억지 피우던 남자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렸단다. 하마터면 억울한 일을 당할 뻔한 남자는 사또에게 무척 고마워했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김대감이 찾아왔단다. 김대감은 나라의 관직에 올라있는 사람으로 이상일 부사보다 더 높은 직책을 갖고 있었지. 대감께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방문해 주셨는지요? 나라에 비축 식량이 부족한데 우리 관할에서만 세금을 적게 걷고 있다면서요? 그럴 리가요. 법으로 정해진 만큼 내고 있습니다. 나라에 흉작이 들어 곡간이 비었는데 법으로 정해진 만큼만 내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세금을 5배 늘려서 보내십시오. 예? 그건 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될 텐데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소? 어떻게든 세금을 마련하도록 하시오. 만일 이 일들을 이행하지 않을 시 올 가을 수확하는 곡식은 나라에 모조리 상납해야 할 것이오. 사또는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만 하게 됐지.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단다. 이리 오너라. 안녕하시오 사또. 약속한 대로 준비하셨겠죠? 오늘 약속한 것들 지키지 못하면 올 가을 걷어들이는 곡식은 모두 나라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또가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를 어쩌누? 이대로라면 1년 내내 마을 사람들이 굶게 되는 거 아니유?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아이고 큰일이네.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안녕하시오 사또. 자, 약속대로 준비하셨겠죠? 오늘 약속한 것들 지키지 못하면 올가을 걷어들이는 곡식은 모두 나라의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 겁니까? 허허, 지금 웃음이 나오십니까? 세금은 어딨어? 내 당장 가져가야겠어. 그건 김대감님 댁 곳간에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사또? 이 책을 한번 보시죠.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내지 않은 분이 김대감님이더라고요. 그러니 지난 10년간 내지 않은 세금을 내주시면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집행 부탁드립니다. 나란 일을 하는 나에게 세금이라니, 이런 고얀. 어디 두고 봅시다. 들어가자. 네, 대감마님. 백성들이 억울해지는 일을 막고 싶었던 이상일 부사는 결국 김대감을 향해 칼을 뽑아들었단다. 김대감은 화가 나서 자리를 피했지. 하지만 결국 나라에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단다. 사또께서 세금을 내고 남은 것들은 노역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줄 몫이니 관청 창고에 쌓아두고 특별히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두고 보자, 이상일. 이 일로 김대감은 사또를 미워하게 됐단다. 어명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말이다. 이상일 부사는 오늘부로 저 머나먼 마을로 발령받았으니 당장 짐을 싸시오. 이상일 부사는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지. 그거 참 쌤통이다. 누군가는 무척 통쾌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픔에 빠졌단다. 이상일 부사가 그리울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선정비를 찾았지. 사또님이 계신 동안에는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선정비는 백성을 어질게 다스린 벼슬아치를 표창하고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란다. 사람들은 선정비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곤 했지.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부인 사또는 매서운 성품의 사람이었지. 자꾸 떠난 사또만 그리워하시면 제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사또님 오셨습니까? 그러고 보니 다들 한가하신가 봅니다. 이렇게 놀러 다니시는 걸 보니 이달부터 세금을 2배로 인상하겠습니다. 아유, 네. 아유, 그건 안 돼요. 말도 안 됩니다, 사또님. 사또님. 욕심 많은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혀서 매일 세금 거둘 생각만 했단다. 아이고, 우리 사또님도 슬프신가 봐요. 선정비는 마을 사람들이 슬퍼할 때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지. 여봐라, 이방. 네, 사또님. 다음 주에 사촌 동생이 방문을 하니 송진사댁 처자와 맞설을 준비하라고 해라. 알겠는가? 예? 그 처자는 이미 혼처가 정해져 있는데요. 곤란합니다, 사또. 시끄럽구나. 누구든 내 명을 거역하면 그 즉시 다른 마을로 이주를 해야 할 것이야. 자네부터 이주시켜줄까? 알겠습니다, 사또님. 아, 그리고 모레 우리 집이 이사를 해야 하니 마을에서 가장 힘 좋은 장정으로 30명만 모아놓게. 하지만 지금은 농번기라서 일손이 부족할 텐데요. 농번기가 무슨 핑계냐? 그럼 우리 집 이사는 누가 하라는 것이냐? 그리고 요즘 입맛이 없으니 아이고, 이상일 부사에 비하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선정비를 찾을 수밖에 없었단다. 사또님, 저는 이미 혼처가 있는데요. 정말 너무 속상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말이다, 사람들이 억울할 때만 이곳을 찾은 건 아니었단다. 오, 처자가 무척 기쁜가 보구나. 아니, 무슨 일이지? 사또님, 그 도령이 우리 마을로 오다가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졌답니다. 하마터면 혼담이 깨질 뻔했는데 혹시 사또님께서 도와주신 건 아닌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사또, 저 오늘 천자물을 뗐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거 참으로 장하구나. 머나먼 마을로 떠난 사또가 아직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구나.
솔로몬님, 어디 계세요? 솔로몬님은 이곳을 떠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럼 언제 돌아오실까요? 그때 다시 올게요. 다시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분은 이제 돌아오지 않으실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돼요. 솔로몬님, 저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유. 도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난리요? 나에게 한번 말해보시오. 아니, 그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찌된 일이냐 하면 말이죠. 제가 열심히 절구질을 해서 이렇게 콩가루를 뿌려서 맛있게 떡을 만들었죠. 아니,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프지 뭐예요? 아유, 안 되겠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내 떡 어디 간 거야? 가족들이 떡을 다 먹어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저런, 가족들이 너무했군요. 그럼 나쁜 가족들에게 벌을 내리면 될까요? 안 돼요. 나쁜 가족들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가족들은 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벌을 내리는 건 취소할까요? 하하하. 네, 잠깐 억울하긴 했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세상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너그럽게 타인의 실수를 용서해주는 지혜도 필요하단다. 오늘은 강원도 양양에 실제로 존재하는 선정비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봤단다. 이 선정비는 이상일의 양양 부사 시절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지. 이상일 부사가 양양을 다스리는 동안은 백성들이 억울함에 눈물을 흘릴 일이 없었지만 그가 떠난 후에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구관 사또를 생각하며 선정비를 끌어안고 하소연을 했다는구나. 백성들의 눈물을 없애는 선정의 징표로 세운 선정비가 백성들이 눈물로 하소연하는 곳이 되었다는 조금은 슬픈 전설이란다.